자, 연말 충장로 저녁 풍경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한 7시 30분 정도 되는 시간이고, 연말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인데, 이 충장로 그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지는 않은데, 과거의 연말 분위기를 생각하면 많이 한산한 모습들,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2024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6시간이 지나면 을사년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24년을 보내는 여러분,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함께 공부하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올해 마지막 준비한 소식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라든가 이 밖에 저녁 자리들, 술자리들이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저도 좀 이게 좀 조용하게 좀 지내고 싶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분하게. 그래서 연말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자영업 시장, 골목 상권 지금 연말 특수가 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 사장님들 이야기가 예약을 했던 식당, 사실 식당을 운영해보면 이 단체 손님 예약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 또 매출도 많이 올라가는 시즌이 연말이거든요. 이 술자리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상계엄, 여파에 이어서 무안공항 이 추락사고, 이 안타까운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 침체되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목 시장의 침체, 이 장기화된 이 상황들이 더 깊어질 것 같고, 이 거리를 나가보면 지금 아마 이 시간에 막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한산한, 좀 썰렁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연말 느낌입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연말 좀 들썩들썩하고, 이 거리에 캐롤도 나오고, 길거리 음악들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리어커에서 테이프 판매하는 길보드 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의 척도를 보여주곤 했었는데, 지금 뭐 충장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과거에 충장로 상권, 이 광주를 대표하던 상권이었는데 지금 침체의 길을 거듭해서 세력하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장의 모습 보시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앞둔 이 충장로 상권의 모습입니다. 탄핵 전국을 비롯해서 무안에서 또 큰 사고가 나서 분위기가 정말 좀 안 좋고 좀 침통하고 비통한 그런 이슈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 같고, 경제나 부동산에도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이 상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구도심의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장로 상권,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10대, 20대 젊은 층들의 모습들입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 이렇게 가격 할인을 해주는 그런 안내 문구라든가 현수막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이 판매되는 게 좀 다양하지가 않죠. 이 보세 판매, 의류, 신발, 또 이 자영업 매장에서 소비재, 음식점이나 카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과거에 충장로 하면 연말이면은 어마어마했었죠. 사실 여기가 발 딜 틈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래도 그나마 좀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에 조금 하는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 뭐 한 30%나 20% 그 정도 수준에 좀 머무르는 거예요. 제때에 비하면. 아무튼 오늘 이제 충장로 저녁 풍경, 오래간만에 저녁 충장로 나와보는데, 충장로 저녁 상권 모습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간단하게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충장로가 맛있는 집들이 많았었는데, 경양식 하면은 유생촌이 막 떠올랐잖아요. 경양식 함박 스테이크, 그게 뭐 한 5,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다 폐업을 했죠. 폐업을 해서 썰렁한 그런 상태. 오늘 이제 애들 딸들 선물을 안 해줬어요. 올리브영에서 뭐 화장품 하는 거 좀 사줬는데, 와, 깜짝 놀랐네. 화장품이 엄청 비싸네요. 이게 올리브영 좀 우습게 생각했다가 큰 컵부터 다칠 뻔했습니다. 이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여기는 옛날에 여름에 제가 취재 왔었던 곳인데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름에. 근데 지금 다 상가가 공실로 비어져 있네요. 이렇게 지금 안 돼 있고, 이 상가 공실이 충장로가 좀 많죠.
충장로 상가 공실 만에서 건물주들이 이제 가격을 좀 인하해 준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공실의 흔적들, 예, 여기 보면 다 공실이네요. 공실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직 개선이 획기적으로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좀 한산한 모습들이 느껴지고, 여기 시너지 그룹에서 시너지 타워 만들었던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로 여기 몽키 터미널을 충장로에 입점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어떤 결과가 좀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장로의 메인 거리죠. 신발 가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뭐 좀 임대로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고, 그래도 여기에는 좀 사람들이 좀 있는 게 연말 분위기가 납니다. 사실 이제 이 거리는 광주 분들이라면 좀 추억의 거리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캐롤이라든가 예전에 리어카에서 이제 음반을 팔았죠. 음반이 아니라 테이프죠, 테이프. 그때 1,500원, 2,000원 정도 했었던 이 테이프로 길보드 차트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흘러나오는 대중가요 수가 많이 나올수록, 예, 그게 크게 울려 퍼질수록 인기의 척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예, 이 길보드 측정. 뭐 여기서 이제 그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이 귀걸이라든가 머리띠를 팔았던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 노점상 단속도 있을 뿐더러, 저도 이제 여기 이 당시 90년대 후반에 이곳에서 이 대학생 시절에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자판을 펼쳐놓고, 예, 삐삐를 팔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긴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단속에 걸려가지고, 예, 삐삐를 또 빼앗기고 뭐 그랬었던 이제 추억이 이제 떠오릅니다. 벌써 오래된 일들이네요. 여기가 이제 메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임대료도 비싼 곳인데, 이렇게 이제 계속 공실로 비어져 있고, 충장우체국입니다. 이 앞에가. 예. 연말에 광주의 핵심 상권으로 불렸었던 이 충장로의 한 복판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우체국, 충장우체국, 광주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거든요. 충장우체국 모습도 보입니다. 탕후루 가게가 많이 좀 모여있고, 여기가 이제 광주 충장우체국인데,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도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뭐 추억의 분위기가 그래도 좀 느껴지는 곳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임대료가 가장 비쌌던,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계속 이렇게 찍었었던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는 신축 건물인 것 같은데, 새롭게 공사하는 겁니다. 이게 안에 이제 뭐 칸막이가 들어가는 거 보면, 예전에 비디오방 생각나세요? 여기 비디오방도 많이 있었고, 노래방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죠. 이 비디오방 같은 것도 이제 없어졌죠. 이제 시대 흐름이고 문화의 흐름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에는 이제 무등국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무등국장, 예전에 추억의 무등국장. 이 젊은 시절 여기서 영화 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극장들도 다 사라졌죠. 예. 요즘은 극장 산업 자체가 위기의 산업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땅한 방법들이 생각이 안 나죠.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거죠? 그런 새로운 이제 대안 상품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밥을 먹어볼까요? 그러면 뭐 상추하시고 순대 추가하셔도 되고. 저희 오뎅도 오뎅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길쭉이랑 이렇게 섞어서. 이 무안공항 지금 폐쇄가 됐어요. 이제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고 원인을 이제 규명하는 이 조사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원인 분석까지는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경제 부동산 관측에서 살펴보면은 일단 무안공항이 날개가 꺾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지금 좀 활발하게 좀 추진돼서 민주당과 그리고
국가적인 TF팀이 만들어져서 이 국토부라든가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미팅을 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져서 이 군공항 문제는 사실상 이제 시계제로 이 안개 속에 빠지게 됐다. 제가 이제 현장을 다녀왔었잖아요. 무안공항에서 김산 군수님 만나 뵀습니다. 일단 텐트 치러 공무원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 안전 재난 지원들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 김영록 전남도지사나 강기정 시장 또 김산 무안 군수 사실 중요한 핵심 당사자 이 리더들인데 지금은 그거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그 에너지를 쏟을 틈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이 시스템들 또 대통령 탄핵 지금 일정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무안공항은 당분간은 구조적 문제로 이미지 타격이 이제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이 탄핵 정국 또 지방선거 이런 여파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6년 6월이니까 이제 후반기는 사실상 이제 선거 모드로 좀 돌아가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 기능이 사실상 작동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이 전체 이제 국무조정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상당됐고 상당수 이제 오림부중 상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이 무안공항 사태들이 군공항 이전 미치는 영향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여행사들도 타격이 큽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지역의 여행사들 겨울방학 특수 패키지 상품 무안공항 활성화로 해서 전 세계를 막 띄웠어요. 근데 제주항공이 다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 다 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상당 부분이 취소가 돼서 무안공항에서 뜨고 있는 그 외국으로 나가는 국제선박들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이 노선들이 있는데 여기서 상당 부분들이 철수할 것 같아요. 제주공항이 빠지면 무안공항 국적기 상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날아갈 수 있는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노선이 없어진 데다가 지금 불안합니다. 이 시민들, 국민들이 이 무안공항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항공기, 제주항공 그 기종에 대한 신뢰성 여부들이 상당 부분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았습니다. 무안공항은 폐쇄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사고의 원인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 로컬라이즈 안테나, 이 둔덕이라고 하죠.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이 조사들도 필요할 것 같고 안전장치 또 이게 이제 방위각을 설치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장치이다 보니까 이 발주를 하고 재시공하는 데까지도 수개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 무안공항 사태가 계속 이제 좀 오랫동안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청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요건 발급은 이제 평소 수준으로 요건을 발급하고 해외 나가려고 하시는 뭐 출장 직장, 회사인, 또 방학 기간에 또 외국을 떠나려는 학생들, 그리고 가족, 여행 수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무안공항 가려던 수요들이 다른 공항, 예컨대 인천공항이라든가 대체 공항으로 가고 가급적 이 LCC 저가항공보다는 국적기 타서 안전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장 영상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청 요건 발급 현장입니다. 자, 첨단 삼지구 소식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건설사 이 분양 시장에서 그나마 좀 이제 기대가 높았던 곳이 첨단 삼지구인데 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 것이냐, 또 미분양으로 남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되고 있는데 10개의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했다라는 소식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이 제일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호방건설 한 이 4개가 빅4 현재까지는 이 4개 중에서 한 군데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러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결정하고 있는 곳이 이제 광주도시공사인데 이 광주도시공사가 현재 사업이사가 이 내부감사가 진행돼서 이게 이제 사업이사가 교체되거나 사퇴하거나 이런 이제 좀 변수가 있어요. 내부감사 문제로 좀 뒷말이 있는데 말대로 사업이사라는 자리가 이 사업들 택지 개발 사업,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사업들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제 도시공사 사장이 내부감사고 지금 이제 사퇴를 하고 싶어도 감사 문제 때문에 사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들도 좀 약간 좀 변수가 좀 되고 있죠. 새로운 사업이사가 선정돼서 첨단 3지구 남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내부 감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조직공사 사업이사는 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지금 감사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첨단 3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수군수군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김승남 사장이 좀 고심이 좀 깊어갈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도시공사가 사업자입니다. 이 15%의 컨소시엄 지분, 이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돼 버리면 도시공사도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말대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 미분양도 늘고 있는 상황. 내년이 사실은 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첨단 3지구 같은 경우는 AI 산업, 그리고 심내 혈관 이 사업들. 이 사업이 그냥 말로만 된다고 하는 거는 첨단 3지구 발전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죠. 기업들 유치를 해야 되고, 이 기업들 산업단지가 분양이 돼서 거기 공장을 짓고 인력들을 채용해서 그 온기들이 이 첨단 3지구 북구 광주에 이렇게 번져야지 이 광주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길인데, 그 총대를 맨 진두지휘를 할 도시공사 이 사업이사 자리가 지금 좀 약간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금호타이어 소식입니다. 이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이게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이 옮기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옮기고 나는 상황에서 그 풀어내야 될 그 과정들, 복잡한 사회적 합의, 지역 간의 갈등 반목들, 이게 상당히 좀 크거든요. 옮겨서 빅그린 산단으로 가겠지만 현재는 빅그린 산단에 계약금만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호타이어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사실은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 땅의 가치를 좀 높여서 용도 변경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 높게 땅을 팔아서 공장 이전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금호타이어 이전 논리인데, 그걸 좀 믿지 못하는 측면도 있죠. 중국 기업이 땅값만 받고 먹튀를 할 수 있다, 불안하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제 기반이 이제 깔려 있는 상황에 광산구 이 주민들, 지역민들은 송정역 KTX 역세권, 이게 이제 광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부지를 잘 개발해서 송정 역세권 큰 그림 그려서 발전시켜 보자. 광주의 관문이 송정역이 될 건데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여론들, 발전 여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산구청도 그래서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고, 최근 들어서 용역 결과를 밝히면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 이 논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금호타이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금호타이어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돈을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좀 이렇게 이 지역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소극적인 자세로 나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사실 이제 1팀만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 2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제 중견 언론사 출신 이제 잘하고 있는 선배를 영입을 했습니다. 상무로 영입을 해서 현재 이제 근무하신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또 이제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달에 또 기자 출신, 지역 언론인 기자 출신의 이 홍보 업무를 담당할, 홍보니까 이제 대관 업무까지 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전 대비한 그 팀들이 이제 좀 강화돼서 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금호타이어 이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공격 진영들, 이게 나가야 될 이전에 대한 이제 그런 여론들이라든가 이런 스킨십,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돼서 가고 있다.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가 조금 이제 불을 좀 지펴지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대기업이죠. 이 금호타이어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후배, 오늘 저 전화 통화 와서 이제 최종 합격하게 됐다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진심으로 제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저보다도 한 10년 정도 후배인데, 괜찮은 친구가 또 들어가서 광주 발전 측면에서 또 송정 역세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광주 전남 발전에 한 역할을 하는 그런 후배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2024년 10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서인주 팩토리 또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